안녕하세요. 그라폴리오와 함께하는 군 리스너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어떤 한 주를 보내셨나요? 전 인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방에 들어와 보니 이제야 정말 집에 왔다는 기분에 취해서 침대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고요. 정말이더군요. 인도에 한 5년쯤 살아서 그런지 이젠 인도에 있는 제 집에 와야 뭔가 마음에 안정이 듭니다. 집이란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전 여행도 무척 좋아하고 낯선 곳에서 잠을 자는 것도 크게 불편을 느끼는 성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 방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들과 제가 모아둔 물건들 뭐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기분이 왠지 그런 물건들이 절 보호하는 기분도 좀 들어요. 제가 보내왔던 시간들과 함께하는 기분도 들고요. 또 일단 집에 들어와야 또 다른 곳으로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에서 집이 좋은가 봅니다. 그래요. 오늘도 광고가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진눈깨비 소년 엽서집이 발매되었습니다. 계속 상품들이 나오고 있네요. 신기한 일입니다. 총 20장의 일러스트가 진소 일러스트가 프린트된 엽서와 2장의 스티커가 아주 귀여워요. 그리고 5장의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5명과 이별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별할 때 톡으로 보내지 마시고 엽서에 안녕이라고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 엽서집이 제가 인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날 발매가 되어서 저도 만져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독자분이 인증샷을 찍어 주셔서 어떤 느낌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무척 마음에 드는 패키지 같아요.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또 그래요. 이번 주 진소 124화에서는 지난번 군 리스너 그 밤에 눈이 내리는 밤에 그네에 앉은 두 연인을 그린 그림 있잖아요. 제목이 그 겨울의 너는 이었는데 그 그림에 사연을 보내주신 그란츠님이 직접 만든 노래를 또 직접 불러서 회신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아서 그 다시 녹음을 해서 보내줄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또 녹음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그라폴리오에 올렸는데 또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는 이번 그 진소에도 음원을 삽입곡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네, 좋은 목소리와 좋은 곡을 진소 애독자 여러분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이 아이디로 쓰시는 그란츠, GRENZE는 독일어 같아요. 경계, 끝, 가장자리라는 의미인데 재미있는 건 알바니아어로는 말벌, 호박벌이네요. 뭔가 해명이 필요한 아이디 같습니다. 그래요. 군 리스너는 여러분이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는 팟캐스트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만화가지 고민 해결사나 상담사가 아니라서 그냥 읽어만 드립니다. 읽어만 드리면 조금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매주 사연을 하나 골라서 제가 그림으로도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 네이버 그라폴리오에서 연재 중이기도 하고요. 네, 서론이 기네요, 늘.
그럼 31번째 군 리스너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푸른보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4년 동안 항상 제 곁에 있어준 친구가 내년 가을이면 저를 두고 신부가 된다고 해요. 그 전에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친구와 좋은 지난 추억들도 많지만 앞으로 친구와 이렇게 지냈으면 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서 선물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친구와 함께 했던 이야기 중에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면 아파트에 살면서 남자 셋 여자 셋 시트콤처럼 살자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나이 들어 결혼 후에 이웃 하는 집에 살면서 함께 차도 마시고 음식도 나눠 먹고 아이도 함께 봐주고 살면 참 행복하겠다 생각합니다. 친구는 햇볕이 많이 드는 베란다가 있는 집을 꼭 원하고 저는 꽃과 채소를 기를 수 있는 정원이 있는 집을 원하거든요. 옆집에 살면 친구랑 서로 소리쳐 부르며 대답할 수 있는 거리에서 낄낄거리면서 살 수 있으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어 꼭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친구가 먼저 신부가 되네요. 함께 사는 거는 힘들어졌고 그래요. 옆집에 사는 건 괜찮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엄청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을 하나 짓고 그 맨 위층에 공간을 그냥 만들어서 매일 친구들이 놀러 왔으면 하는 그런 꿈을 늘 꾸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래요. 늘 함께 있기는 해요. 중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늘 함께 모여 있긴 한데 늘 함께 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넓은 친구네 집이 있어요. 주말이 되면은 그 친구네 집에 모입니다. 부모님 모두 두 분 다 학창 시절에 일을 하셔서 그 집은 늘 비어 있었어요. 그 친구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놈, 두 놈 이제 친구네 집에 오면은 방이 많잖아요. 거실도 있고. 그 동생도 있었는데 동생은 또 뭐 밖에 나가 노는 걸 좋아해서 한 방에 한 놈, 저 방에 한 놈, 거실에 한 놈, 뭐 주방에 한 놈 이렇게 모여서 한 놈은 거실에서 이제 비디오 게임을 하고요. 하나는 뭐 방에서 만화책을 보고 한 놈은 뭐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보고 또 친구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주방에서 뭔가 이제 이 친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뭐 요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뭘 하면서 그렇게 싸우진 않는 것 같아요. 같이 뭘 하면은 이제 갈등도 생기고 이런데 관심사는 그냥 만화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만화책을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뭐 이 친구가 일본에 친척이 있어서 그 친척들이 보내주는 선물을 구경하러 왔다가 이제 그 재미에 빠져서 친목이 된 경우이기도 한데 아무튼 저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오는 집. 이게 좋은 게 저는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 이 다른 친구들과 뭔가를 같이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만나면은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에도 제 시간을 쓸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점들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푸른보리 님도 그 돈을 많이 버시면 됩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집을 두 채 산 다음에 그 친구분께 한 채를 무상 대여하는 겁니다. 그 땅콩 하우스라는 것 있잖아요. 그 같은 대지 내에 그 똑같은 집을 두 채 짓는 그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림으로는 못 그려드렸지만 꼭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사연은 스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온 날 아이와 같이 보러 밖에 나갔습니다. 도시에 사는 터라 조금 변두리로 나갔더랬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너무 밝더라고요. 그래서 밤 11시에 1시간을 달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기숙형 학교였는데 논밭 가운데 있는 20년 만에 갔던 학교는 여름방학 중이라 가로등 하나 안 들어와서 칠흑같이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덕에 별을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었죠. 돗자리를 안 가져오는 바람에 자동차 본네트 위에 담요를 깔고 1분에 1개 정도 떨어지는 유성을 찾으며 2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문득 고등학교 때 기숙사 옥상에서 포장재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 누워 친구들과 별을 보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나서 아이의 추억을 위해 간 짧은 여행이 저에게는 추억 여행이 되었답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그림을 보며 그 여행을 추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적어봅니다. 언제나 편안하시길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 유성쇼를 관측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대학교 때였어요. 그때 그 디지털 육무이 캠코더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 제가 사는 그 원룸 옥상에 올라가서 그 룸메이트와 함께 대학교 때였어요. 룸메이트와 함께 그 지상 최대의 유성쇼를 관측하려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실제로 몇 개 보긴 했어요. 그런데 그 카메라 렌즈가 그다지 뭐 좋은 렌즈가 아니어서 멋진 촬영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별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 아이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림을 못 그려드려서 굉장히 미안하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옥상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요즘은 모르겠네요. 저 때는 그 자살 방지로 그 옥상 출입이 그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옥상은 참 그 뭐랄까 좀 낭만적인 공간이라서 차라리 그 일본처럼 좀 펜스를 좀 높게 쳐두는 한이 있더라도 옥상에 학생들이 좀 올라가서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답하잖아요. 그
물론 그 옥상이 그 끼견 애호 학생들과 또 그 싸움질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완벽한 장소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그래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못 올라가게 하는 거겠지만 오히려 학교 폭력이라든가 끼견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그냥 학교 내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어, 막혀서 밖에 나와서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렇다고 학원 폭력이나 끼견을 흡연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음, 그래요. 전 사실 학교가 더 이상 필요한가 싶기도 해요. 예.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현재의 교육이 일반 사회에서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이상하잖아요. 그 학교에서는 인문학을 주로 가르치는데 사회에서는 기술자를 원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인문학도 필요하죠. 인문학도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뭐 고등학교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걸 가르치죠. 이상한 걸. 쓸데없는 걸. 그래요. 음악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한 8시간 내내 음악을. 음악과 미술, 체육만 가르치면 되겠네요. 다른 건 다 선택 과목으로 하는 겁니다. 수학을 배우고 싶은 친구는 수학만 배우고, 외국어에 관심 있는 친구는 외국어만 선택으로 배우고, 한 5개 정도의 교양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음악, 미술, 체육은 필수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크게 좋겠네요. 다음 사연은 윤승희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으로만 작가님 그림을 보았었는데 처음으로 댓글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작년 겨울에 큰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큰아빠 형편이 좋았다면 상황이 좋아졌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하셨거든요. 큰엄마는 제가 태어나서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돈이 없어서 고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아무리 하루하루를 사는 게 벅차도 저와 제 언니들을 딸같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월미도에 자주 데려가 주시곤 하셨죠. 피자를 사주신다거나 제가 갖고 싶은 장난감도 사주셨어요. 하지만 저와 언니들도 나이를 차츰 먹어가면서 큰아빠와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었죠. 그와 동시에 큰아빠의 몸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해도 좋아지지 못했죠. 의사 선생님께선 얼마 살지 못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큰아빠 문병을 갔는데 정말 많이 아파 보여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괜찮냐고 말하려고 해도 목이 메어서 말할 수가 없었는데 큰아빠께선 그런 저를 보시곤 그냥 미소만 지으셨죠. 그리고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엄마 말로는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제 큰아빠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와 동시에 추억마저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희미해져 가는 게 영영 잊어버려서 기억을 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건 큰아빠와 함께 월미도에서 바다를 보던 날, 저녁 노을이 이뻤던 그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잊혀지겠죠.
적어도 저는 이것만큼은 20년, 아니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싶어요. 그림이라면 잊어버릴 일도 왜곡될 일도 없겠죠. 그리고 큰아빠가 이 세상에 살아 있었다는 걸 그림으로 담아낸 걸 본다면 큰아빠도 저도 가족들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큰아빠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윤승희 님이 5일 전에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사연을 읽으면서 이 그림을 꼭 그려드리고 싶은 마음과 또 제가 그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동시에 들었던 사연이기도 합니다. 왠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 드리고 싶은 건 윤승이 본인이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리 글을 잘 쓴다고 해도 자신의 그 기억에 남아있는 이미지를 옮겨서 표현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건 본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소중한 추억을, 아름다운 기억을 잊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서랍에 잠들어 있는 팔레트와 수채물감을 꺼내서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긴 사연 고맙습니다, 윤승희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다음 사연은 기다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목소리와 선율 그림, 그 겨울 그네에 있는 두 분을 보는 듯하네요 라고 그림에 대한 감상을 적어주셨네요. 그림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찌릿, 물에 얼음을 넣으면 빠지직 소리가 나는 듯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벌써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사람 찾기란 코너가 있었어요. 학교 이름을 입력하면 원하는 사람이 찾아졌죠. 전 대학교 4학년이 되기 전 겨울에 소개팅했던 남자아이를 찾아봤어요. 그냥 조금 궁금해서요. 그리고 이맘때쯤이 됐을까요? 전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 있다가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서울에 사는 언니 집에 와 있었고 그 아인 복학을 하고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고사를 보기 전이었으니까요. 2호선 2대 입구역 3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 베이지색 바지와 카키색 트윈 가디건을 입고 있었고 그 아인 베이지색 면바지에 남색 남방을 입고 왔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그 아이였는데 별 생각 없이 약속 장소 그 시간에 나간 저였는데 3번 출구를 향해 걸어 올라가던 저는 두어 계단을 남겨두고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 아이만 도드라져 스포트라이트를 쏴주는 것 마냥 제 눈에 들어왔죠. 전 저도 모르게 들킬세라 얼굴이 빨개졌고 입고 있던 가디건은 벗어서 반팔 차림으로 이대 앞 거리를 쏘다녔네요. 가미 분식, 과일 빙수, 미국 쿠키, 그렇게 우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며 영화도 보고 그의 학교과 사무실에도 가보고 홍대 앞이랑 신촌을 누비며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서울랜드에 가고 그의 크리스마스 즈음까지 열심히 제 마음을 숨긴 채 손도 안 잡아보며 가슴만 콩닥이며 만나다 어찌어찌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인가 그 애는 결혼해서 미국으로 유학 갔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저도 몇 년 후 결혼을 했고요. 40이 넘었어도 그 아이 생각이 납니다. 잘 살고 있겠지요. 그래요. 기다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면 16년, 7년 정도 지난 기억이네요. 그래요. 뭐랄까요. 잘 지내시고 계시겠죠? 물론, 저도 그러길 희망합니다. 사실은 단지 한 장의 그림을 그리는 것 뿐이지만, 이렇게 어느 한 분의 사연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 그림을 보고, 또 다른 분들이 자신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희망을 갖고는 합니다. 기대죠. 그 그림을 감상하는 이유 중에 그러한 것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저는 풍경 그림을 무척 좋아하는데, 그래서 물론 그 후기 인상파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유명한 화가들이지만 그 시슬리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알려진 화가는 아니에요. 가방이 유명하죠. 그 고흐의 그림을 찾다가 고흐나 아니면은 저기 세잔느나 그쪽 그림인 것 같아서 유심히 보다가 다른 작가라는 걸 알고 그 시슬리의 그림들을 보게 되었는데 시슬리의 그림의 특징은 아, 정말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만들어줘요. 어떤 거냐면은 이 기다림이란 아이디를 쓰신 분이 제가 그란츠님의 사연을 읽고 그린 그림을 보고 자신의 기억을 떠올렸다고 하잖아요. 시슬리가 그림을 그릴 때 누군가 저와 같은 사람이 이 풍경을 보고 자신도 그 자리에 서 있는 느낌을 들게 할 수 있을 기대를 갖고 그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요. 파리에 가고 싶네요. 아, 그런데 정말 이건 여담입니다만, 그 IS의 테러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유럽 가는 게 조금 무서워지기도 했어요. 이건 정말, 큰 것 같아요. 테러라는 건 정말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사연 고맙습니다. 기다림님. 그래요. 다음에 사람 찾기란 코너가 있었군요. 몰랐네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국화빵빵님이 4일 전에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웃을 때 이렇게 밝고 이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렇게 이쁘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님은 아들 둘 사이에서 사진을 찍을 때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국화빵빵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이 사연은 제가 그려드릴 수가 없는 게 아직 저희 어머니 얼굴도 그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연을 보니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림을 왜 아직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번에 한국에 가면은 부모님 얼굴을 한번 그려드려야겠어요. 제가 사람을 잘 못 그리는 게 핸디캡인데, 그럼에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역시 그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을 가장 잘 그릴 수 있는 건 자녀들이 아닐까요? 라고 변명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 위로 제가 그 그란츠님의 음원을 올려드린 후에 여러분들이 노래가 좋다고 구매하고 싶다고 많은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오늘 사연을 읽어드리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인도에 와서 처음 하는 녹음이네요. 그 처음에는 군 리스너를 녹음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어요. 한 반나절 가까이 녹음을 했다 지우고 편집을 하고 이상한 말은 지우고 뭐 아무튼 그런 작업이 한 반나절 이상. 그러니까 뭐 10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0몇 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실 대본도 쓰지 않고 오프닝만 대본을 씁니다. 사실 대본이라는 것도 그 일기에서 간추려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광고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대본 없이 그리고 NG 없이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깼어요. 4시에 깼는데 이 시차 때문인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깨서 그 진속 캘린더가 나오는데 그 캘린더 그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는 그 질문지가 있어서 그거를 좀 적고 나니까 5시 반이 됐어요. 그래서 5시 반부터 녹음을 시작했는데 지금이 6시 26분이네요. 이제는 편집도 하지 않아서 한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뭐 다 올리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10몇 시간씩 걸리면 하루를 그냥 잡아먹는 일정인데 이렇게 해서는 오래 진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NG가 나더라도 편집하지 말자는 결정을 내린 게 한 10회차 정도였고 대본을 쓰지 말자고 결정한 게 한 20회차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한 반이 줄었고요. 5시간, 그러니까 편집을 하지 않고 대본을 쓰지 않으니까 5시간이 줄었고 지금은 그 시간이 좀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익숙해져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줄어서 한 2시간, 아무리 길어도 2시간 정도면 방송을 녹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편집을 안 하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오래 계속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상처럼 딱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느껴진다면 계속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할 수 있는 거라면 더 좋겠어요. 저도 만화를 그리지만 어쩌다 하루를 쉬게 되면은 다음번에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고등학교 때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미술학원 선생님한테 배운 게 참 많은데 그림보다도 습관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요. 술도 미술학원 선생님에게 배웠고요. 아, 습관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학원을 빠지지 마라 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나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제 기말고사나 수능이 있으면은 며칠 동안 이제 학원을 빠지는 게 보통이었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루를 빠지면은 일주일을 그림을 그리지 않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일주일을 빠지면 한 달 이상을 그림을 그리지 않은 것과 같고 그렇게 한 10배쯤 부풀려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단 10분, 20분이라도 하루에 조금씩 그림을 그리는 게 실력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조금이라도 10분, 2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늘 한 열 몇 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곤 하는데 그건 좋지 않은 거고요. 아무튼 무슨 말을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요. 중요한 건 다 빼먹고 쓸데없는 얘기만 또 한 것 같네요. 아무튼 가벼운 일상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할 수 있는 일들이요. 그림도 그렇고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면서 무언가를 한다면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어서 실타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굿나잇 혹은 굿모닝.